각 스포츠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탁구 또한 그 절대적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선수가 탄생하였으니 바로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올타임 넘버원의 주인공 마롱 선수입니다. 그는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살아있는 레전드 선수입니다. 탄탄한 디펜스에 이은 강력한 포핸드 공격을 구사하며 상대의 수를 읽어 변칙적인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플레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웬만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고 본인의 실수는 덜 하면서 승리로 이끄는 그의 필승 전략은 그를 최고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레전드들이 그랬듯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한 마롱 선수의 피땀 눈물로 일궈낸 그의 성장 스토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1988년 기업체 중간 간부인 아버지와 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님 사이에 태어난 마롱. 그가 태어났을 땐 가족의 형편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쉽게 다치지 않고 몸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 탁구라는 운동이 눈에 띄었고 아버지는 5살 때부터 그를 탁구학교에 보냈습니다. 시작 당시 마롱은 타고난 재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른 또래들과 달리 성실히 훈련에 임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200개의 공을 칠 때 마롱은 400개의 공을 치면서 2배 이상의 훈련량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훈련량으로 팔이 자주 부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으나 가족을 위해 처절하게 훈련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기량으로 젊은 나이에 현역팀에 들어간 마롱이었지만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팀은 마롱을 퇴출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베이징 대표팀 감독이 마롱의 뛰어난 볼 감각을 보고 자기네 팀으로 스카우트하였습니다. 베이징 팀에 도착했을 때도 마롱은 여전히 매우 부지런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일화로는 먼 곳에서 온 아버님이 훈련장에 찾아와도 2시간 동안 말도 없이 서브 연습에만 집중할 정도로 탁구에만 몰입한 그였습니다. 2002년 마롱은 60명 이상의 선수들과의 경쟁전에서 20번 이상의 우승을 하며 2군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2003년엔 베이징 감독인 장레이가 마롱의 가능성을 보고 집중적으로 코칭하여 결국 국가 1군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그의 라이벌이자 친구인 장지커가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지커는 팀 규칙을 위반하여 국가 1군에서 방출당하였고 반대로 마롱은 2005년 전국체전 대회에서 대표팀 선배인 마린 선수를 이기고 동메달을 목에 거는 활약을 펼칩니다. 당시 대표팀은 왕리친, 마린, 왕허우를 주축으로 멤버를 형성하였고 그 다음 차세대 선수로선 역시 마롱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2010년에 열린 프로투어 대회 준결승에서 대표팀 주전 선수였던 첸치를 꺾었으며 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였던 왕하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그를 상대로 마롱은 압도적인 세트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인 마롱은 모스크바 세계 탁구 대회의 출전권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결승전에 진출한 중국팀은 마롱 선수가 선두로 나가게 되었고 상대는 유럽 챔피언 티모블 선수였습니다. 마롱은 티모블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중국팀은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에이스 왕하운 선수는 라켓에 문제가 생겨 출전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방출당했던 장지커 선수가 자진으로 출전하여 왕하오의 공백을 채워줍니다.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이며 팀을 위기에서 구했으며 이때부터 장지커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중국 남자 탁구가 본격적으로 세대 교체를 시작했고 기성세대의 주역이었던 왕리친과 마린은 2군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성세대를 뒤이을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마롱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국대팀 넘버원이었던 왕하오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왕하오는 2009년 요코하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마롱에게 참패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2011년 로테르담 세계선수권 대회 4강전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역시나 왕하오의 압도적인 기량으로 마롱은 게임 내내 고전하였으며 결국 또다시 세계선수권 우승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장지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승전, 왕하오와 붙은 장지커는 강력한 백핸드 공격을 앞세워 마롱이 그토록 원했던 우승을 단번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이은 활약으로 중국팀 코칭 스태프는 런던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을 왕하오와 장지커에게 주었습니다. 반면에 마롱은 단체전에서만 경기를 뛸 수밖에 없는 암울한 시기를 겪습니다. 런던 올림픽 결승전엔 주전으로 뽑혔던 장지커와 왕하오가 붙게 됩니다. 장지커는 최단 기간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으며 이에 반해 굵직한 기록이 없었던 마롱은 이때부터 병적으로 훈련에 미친 듯이 임합니다. 결국 그는 수명장애가 생겨 악몽에 시달렸고 목류병으로 한밤중 어린 선수들의 숙소에 들어가 체조를 시키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마롱의 나이는 운동선수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27세로 접어들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수저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못하면 은퇴를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특별히 멋지게 헤어스타일링을 해서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힘든 싸움 끝에 마롱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빵보라는 신은 강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 긴 어두운 터널을 뚫고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한 마롱. 이때부터 마롱은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마롱은 2016년 리우 올림픽 개인전 엔트리에 당당히 뽑혔으며 결승전엔 숙명의 라이벌 장지커를 만나게 됩니다. 잦은 부상으로 기량이 많이 떨어진 장지커에 비해 마롱은 더욱더 성장해 있었으며 그 결과 그간 힘들게 달려왔었던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최고 위치에 올라선 그였지만 다른 선수들처럼 매일 7시 30분에 훈련장에 나와 아침 체조 및 고강도 훈련에 빠짐없이 임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우승 기록은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됐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쯤 그에게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많은 훈련량으로 몸이 빠르게 상하기 시작했고 왼쪽 무릎과 오른쪽 손목에 부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회복이 안 되면 은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마롱의 선택은 옳았으며 회복 기간이 지나고 그는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라는 잔인한 세계에서는 마롱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판젠동 선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으며 마롱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이 2021년 7월로 연기되면서 훈련량이 부족한 마롱에겐 엄청난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그는 전성기 때의 컨디션을 되찾게 되었고 다시 올림픽 금메달 2관왕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고비가 있었습니다. 특히 4강전에서 만난 독일의 옥차루프 선수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풀세트 접전 끝에 마롱이 간신히 승리하게 되었고 그간 부상으로 고생했던 마롱을 안아주고 울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결승전 마롱은 모두가 우승할 거라 말한 판진동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smart play. 하지만 마롱은 관록으로 신예인 판진동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으며 결국 남자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단식 2관왕을 달성한 가장 위대한 선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마롱 선수는 아직까지도 젊은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훌륭한 기량을 펼치고 있는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感觉更好一点，说不好这种感觉，也兴奋嘛。 그는 탁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임에도 여전히 7시 30분 정각에 맞춰 훈련장으로 나올 것이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땀으로 옷이 다 젖을 때까지 훈련에 임하는 마롱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1등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